그렇다면 스타들부터 인기 크리에이터까지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들은 왜,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걸까요? 실제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업계 관계자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미 법적 이슈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뒷광고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은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광고 효과에 대한 두려움이 크세요. 네, 그래서 이게 광고다라는 걸 숨기고 진행하는 걸 조금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네, 본인의 팬들이 혹시 이걸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최근 발표된 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약 200억 원 규모였던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올해 2조 원대로 성장할 거란 의견을 내기도 인스타그램 했는데요. 같은 경우에 사진 하나 포스팅했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는 탑급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받는 수준이 그 정도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연예인급에 근접한 거죠. TV 광고에 50% 정도의 돈을 쓴다면 인플루언서나 디지털 광고가 한 절반. 근데 그 중에서 인플루언서가 10에서 20% 정도를 전체 마케팅 버짓에서 차지하는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커졌음에도 문제는 방송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TV와 달리 SNS나 개인 채널의 처벌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다는 것. 특히 이번 논란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뒷광고가 일종의 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연중 라이브에서 변호사를 만나 직접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유튜버들의 속칭 뒷광고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접성과 인과관계성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도 판단하기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다소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지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심사 지침을 보면은 유튜버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침에 따르지 않은 어떤 부당한 광고에 대한 제재 기준이 표시광고법 상으로는 사업주들만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버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직접적인 제재 근거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이러한 입법 공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유료 광고다 등의 내용을 5분 간격으로 명확히 밝혀야 하며 적절한 글씨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합니다. 과연 공정위의 조치가 뒷광고 논란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에 기추가 주목됩니다.